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다가도 그 농업에 그 화학농약, 화학 비료가 나오기 전서부터 지금까지 그 황에 대한 역사를 잠깐만 좀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잘 이해를 하셔야죠. 잘못하면 내가 이 그 황에 대한 그 어떠한 광고나 그런 걸 쓰면서 이런 거 어떤 쪽을 광고하는 거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걸 이제 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미 벌써 그 황에 대한 그 농법을 거쳐서 이제는 그것을 전혀 쓰지 않고 하는 농업을 제가 이제 그 발표를 해드렸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예전에 화학 농약이 나오기 전에 그 균들의 출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균을 잡기 위해서 저희는 그 아버님이 그 황을 구해다가 유황이죠. 유황 가루를 구해다가 가마솥에 끓여서 그거를 밭에다가 과수에다가 그 사용하는 거를 저는 어릴 적에 봤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가를 맡으면서 증산, 소득 증대, 새마을 운동과 함께 들어온 게 바로 화학농약, 화학비료잖아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편리하니까 이제 사라졌죠. 그랬다가 지금 다시 환경농업 쪽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황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황에 대해서 그 유기농업 쪽에 지금부터 뭐 한 30년 전에 입문을 해서 그걸 썼으니까요. 무척 오랫동안 썼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균을 제압하는 데는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왔는데 계속 농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소득 증대, 증산 왕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입니다. 배가 고파서 일단은 먹어야 됐던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죠? 지금은 이제는 뭐 배가 고파서 뭐를 먹는다, 뭐 배불리 먹어야 뭘 하지. 물론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과감하게 이런 거를 지금 발표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농업을 쭉 하면서 보니까 천연농약 참 많이도 했습니다. 독초 울궈서 토착 미생물 채취서부터 유황 황을 어떻게 그 농업에다 쓰는지 빨래비누를 넣고 삶기도 하고 가성소다 해서 쓰고 물에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물에 풀어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썼는데 지금도 이제 유기농업에서는 유독히 뭐 다른 나라에서는 그 인증을 안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그 유기농업에서 이거 독초, 유황 그거를 가성소다 양잿물이죠. 양잿물에다가 녹여서 쓰는 것을 허락했어요. 아마 이게 얼마 안 가서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아마 길게 가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리고 저는 그것을 왜 안 쓰냐 그리고 다른 쪽을 저는 이미 개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황을 쓰게 되면 모든 균은 몽졸이 싹 다 전멸시킵니다. 죽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충이 있어서 어떠한 독초를 만들어 울궈서 끓여서 별짓을 다 해서 일단은 살충제를 만들어서 살포를 해서
충을 죽입니다. 예. 화학농약하고 지금 천연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 거죠? 내가 만들어서 쓴다는 것, 그거 외에 뭐가 달라요? 몸에 해롭지 않다고요? 살충제를 만들어서 독초를 만들어서 자 뿌려봅시다. 충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아주 비참하게.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쾌감을 느끼죠.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면 충은 왜 생겼을까요? 자, 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을 쓰지 않습니다. 충 죽이지 않습니다. 균 죽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미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발표한 바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더 자세하게 발표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 황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역사를 말씀드리다가 요 말씀을 드려야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학농약에 밀려서 묻혀 있다가 지금 이제 새롭게 그 재탄생돼서 쓰고 있는데 결국은 그 황이 균을 몽졸히 죽여서 농업을 하는 죽이는 농업이죠. 자, 그 다음에 며칠 지났습니다. 근데 균이 또 출몰을 하죠. 그러면 또 뿌립니다. 화학농약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다는 건지 도대체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문을 많이 가졌었죠. 자, 그러고 있던 가운데 벌써 2년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유황, 뭐 황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바이오 유황서부터 황토 유황서부터 뭐 이름이 무척 많은데 제 손에 묘하게 들어와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연구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은 물에 잘 풀린다는 거죠. 지금 유황이요. 그 황을 쓰기 위해서 독극물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독극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에 풀면 그냥 슥 풀리는 그런 유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개발되어 있고요. 그게 많은 농민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고요.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실험을 지금 해봤는데 역시 그것도 죽이는 쪽이죠. 그렇지만 황을 얻고자 하는 농민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앞서 얘기했던 그 유황하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황하고 뭐가 다르냐? 예, 물에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 가루 자체가 다른 물하고 함유가 됐을 적에 어떠한 가성소다나 양잿물 이런 것을 섞지 않고 그냥 생수에 풀린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그것도 역시 써보니까 균을 굉장히 많이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 발달됐냐?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물에 녹는 그 황은 토양에다가 그냥 살포를 해서 땅 속에서도 작용을 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지금 이 지상에 유황을 양잿물에 녹여서 살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땅 속에 들어가면 스탑이죠. 아무런 작용을 못해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황은 땅 속에서 강력한 그 황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균을 죽이는 쪽의 황이 아니라 어떠한 농작물의 영양분
황의 성분, 예를 들면 마늘이나 양파를 심었는데 그 식물의 황 성분을 많이 머금게 할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죠. 지금은 황이 여기까지 발달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양잣물에 유황을 녹여서 균을 죽이기 위해 살포하고 있다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해서 돈을 벌려고, 먹고 살려고 보통 다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정말 농부의 마음은 누군가를 위해서 농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식물을 재배한다 하더라도 내가 재배하고 있는 이 감자에, 이 마늘에, 이 포도에, 이 배추에, 무에 얼마나 많은 영양분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다음 세대 농업을 하고 있는 이장집입니다.